현미밥 100% 반공기와 식당 딱 반쪽. 혈당 관리하는 분들에게 둘 중 뭐가 더 안전할까요? 90%는 당연히 현미밥이 더 안전하지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없이 식빵 반쪽을 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당뇨 탈출의 시작인데,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그 누구도 당뇨 환자나 당뇨병 전 단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밥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밖에서 식사할 때 기준 먼저 알려드릴게요. 살찐 당뇨는 평소 먹던 밥 양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도 됩니다. 마른 당뇨의 경우 식당에서 백반이 나오면 3분의 1 공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백미로 대략 70에서 80g 정도고요. 순탄수화물로 20g 정도인데, 이 정도는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 분해와 대사 스트레스를 줄이는 임상적으로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소식하세요, 잡곡밥 드세요 말만 하지 그래서 밥 숟가락으로 몇 스푼 먹으라는 건지 아무도 딱 잘라서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려주니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혈당 관리하면서 이런 거 먹어도 되냐고요? 먹어도 됩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참느라 힘들었잖아요. 혈당 관리하면서도 맛있는 빵이나 라면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 돌려막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초기 용량 있죠. 살찐 당뇨는 먹는 양 절반부터, 마른 당뇨는 3분의 1 공기부터 시작하라고 알려드렸죠. 물론 이 용량도 사람에 따라 개인 췌장 상태에 따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일단 저 지점을 기준으로 시작해보시고 식후 최고 혈당 측정해보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로는 오차 범위 감안해서 170에서 180 정도가 넘지 않도록, 일반 간이 측정기로는 160에서 170이 넘지 않으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린 용량대로 드셨는데도 혈당이 190, 200까지 올라가면 밥량 더 줄이셔야겠죠. 딱 한 번만 찾아 나오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건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찾은 자신의 혈당 허용량을 평소에 기억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식사하시면서 만약 빵이 먹고 싶다 그러시면 밥 대신에 먹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빵의 경우 반찬 없이 먹다 보니 밥보다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지니 밥 드실 때보다 양을 좀 더 적게 드셔야 합니다. 크기로 비교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밥 3분의 1 공기 드시던 분이라면 그 크기에 걸맞는 빵 크기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미 말고 잡곡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먹나요? 식당에서 먹을 땐 어쩔 수 없이 백미를 먹는데, 집에서 드실 때는 당연히 잡곡으로 드셔야 합니다. 살찐 당뇨의 경우 백미 때와 마찬가지로 잡곡 역시 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시는 게 좋고요. 팍팍 줄이세요. 마른 당뇨의 경우 만약 백미와 현미를 1대1로 섞은 밥이다, 3분의 1 공기 기준에서 반 숟갈 정도 더 먹어도 됩니다. 만약 백미와 보리를 1대1로 섞었다면 3분의 1 공기에서 한 숟갈 정도 더 먹어도 됩니다. 현미와 백미를 섞은 밥인데도 생각보다 백미와 양 차이가 별로 없죠. 현미나 보리가 백미보다는 낫지만 안에 포함된 탄수화물 함량이 백미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런 잡곡이 혈당에 좋은 이유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것보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되면서 혈당이 조금 더 서서히 올라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 레시피가 탄수화물 함량은 낮추고 식이섬유 함량은 높은 콩류를 기본으로 만든 레시피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매일 먹는 밥입니다. 이걸로는 거의 반 공기 드셔도 됩니다. 집에서 드실 때는 이 밥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근육 보존에도 좋은 제가 만든 레시피, 이거 후반부에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밥을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먼저 본인이 살찐 당뇨인지 마른 당뇨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살이 좀 찌신 비만형 당뇨분들은 이분들 아예 밥 안 드셔도 됩니다. 이분들의 당뇨는 췌장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인슐린이 일을 안 하는 저항성 때문입니다. 초반에 밥 양 확 줄여서 뱃살 태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약을 끊거나 당뇨 전으로 몸을 되돌리는 당뇨 탈출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살이 없는 저처럼 마른 당뇨 스타일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밥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큰일 납니다. 살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저장해주는 거대한 물탱크인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 더 안 됩니다. 악순환이죠. 그러니 마른 당뇨분들은 살이 더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연료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마지노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공기부터 시작해서 기준점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트포르민 설명해드릴 때 설명드렸죠. 백미 기준으로 햇반 반 개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신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먹는데도 혈당이 200을 넘어요. 맞습니다. 밥량을 줄여도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이유가 명확한데요. 밥뿐만이 아니라 반찬에도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은 한 숟갈만 먹었는데 반찬으로 감자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었다면 당연히 혈당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밥은 한 숟갈 먹었는데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사발채 들고 마셨다. 그럼 김치찌개 만들 때 들어간 설탕으로 인해 혈당 로켓 발사되는 겁니다. 밥량을 조절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반찬에도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느
어느 정도는 인지하시고 반찬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고추장 양념이 많이 묻은 제육볶음이 메인 반찬이라면 밥 양을 한 숟갈 정도는 덜 드셔야 합니다. 불고기 백반이 메인 반찬인데 안에 있는 당면을 걸러내지 않고 드셨다면 당연히 밥 양을 당면 드신 만큼 이상으로 줄이셔야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반찬이 달달하거나 설탕이 들어있는 것 같다. 감자, 고구마, 연근 같은 뿌리식물이다. 혹은 면이 들어있다. 그럼 밥그릇에서 밥 한 숟가락 더 덜어내셔야 탄수화물 돌려막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밥 양만 줄였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식탁 전체를 스캔하는 눈을 가지시고 반찬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은 기본으로 함께 해주셔야 완벽하게 혈당에게 주도권 뺏기지 않고 우리가 혈당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당뇨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채널이 오징어 여사 채널입니다. 왜냐면 어려운 전문 용어 없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지식 바탕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이럴 때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나올 꿀팁 영상들 여러분들 유튜브 창에 뜹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밥의 양과 반찬의 함정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약사님, 시키는 대로 밥 양 줄였는데 왜 아침 공복일당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정한 그 밥 도대체 몇 시에 얼마나 드셨습니까? 똑같은 백미 3분의 1공기라도 점심 12시에 먹는 것과 밤 8시에 먹는 것의 혈당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췌장에도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는 이 멜라토닌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췌장은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대낮일 때보다 떨어지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의 경우 대략 8시부터 멜라토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8시 넘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 인슐린이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에 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 조절 능력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은 억지로 인슐린을 짜내보지만 역부족이고 결국 처리되지 못한 당이 밤새 혈관 떠돌며 혈관벽 긁어댑니다. 그게 바로 다음날 아침 높은 공복 혈당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멜라토닌 영양제도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한 달 안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리듬을 감안하여 저녁 식사는 반드시 멜라토닌이 췌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전인 6시 정도에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 시간이 뒤로 밀리는 분들의 경우 저녁 식단에서 탄수화물 함량을 평소보다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녁 식탁 올리기 좋은 반찬 베스트 3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가 빠르면서도 포만감은 빵빵하고 혈당에 지장을 덜 주는 메뉴입니다. 메모하세요. 첫 번째, 가장 만만한 계란찜과 두부입니다. 저녁 밥상에 고기 줄이셔야 합니다. 삼겹살, 갈비, 기름기 많은 고기는 사람에 따라 소화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소화되는데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는 동안 내내 위장이 일을 해야 하고 새벽 혈당 치솟습니다. 대신 물에 빠진 단백질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보들보들한 계란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두부, 이런 것들 위장에서 한두 시간이면 소화 끝납니다. 밥 대신 두부를 반모 드시면 밥 덜어낸 허전함 싹 사라집니다. 두 번째, 흰쌀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처럼 기름진 등푸른 생선은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동태, 조기, 대구, 가자미 같은 담백한 흰쌀 생선 쪄서 드세요. 이게 단백질은 꽉 차 있는데 지방이 적어서 췌장이 아주 좋아합니다. 인슐린 쫙쫙 짜낼 필요 없이 잘 소화되거든요. 세 번째, 생채소 말고 찐채소 드시면 좋습니다. 밤양 줄였을 때 제일 좋은 게 쌈 싸 먹는 건데 저녁에는 억센 상추나 깻잎보다 양배추나 생배추를 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채소를 찌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이 먹을 수 있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져 가스도 덜 찹니다. 찐 양배추에 밥 요만큼 올리시고요. 두부 깨서 넣고 쌈장 아주 조금 찍어서 크게 한 입 드셔보세요. 포만감은 최고인데 혈당은 거의 안 오르는 기적의 식단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녁은 6시에 드시면 제일 좋고 만약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밥 한 숟가락 덜어내고 밥의 빈자리는 계란찜, 두부, 흰쌀 생선, 찐 양배추로 채운다. 이렇게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약속드린 거 있죠. 제가 집에서 매일 먹는다는 반 공기를 먹어도 혈당이 안 튀는 슈퍼 잡곡밥 황금 비율, 제가 작년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콩류 베이스 잡곡밥입니다. 비율은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되는데 렌틴콩, 루피니콩, 병아리콩 1대1대1로 하시고 나머지 1을 보리로 넣으셔도 되고 현미로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단백살 넣으셔도 되는데 단백살 넣으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경우 맛이 약간 변해서 단백살 넣으실 때는 바로바로 한 끼 분량으로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밥의 경우 콩류가 기본이라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순탄수화물 함량보다 높습니다. 먹는 식감이 사료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먹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은 당뇨인과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밥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양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